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볼게요. 179쪽이다, 그죠? 178쪽이네요. 178쪽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여기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문항을 줄여서 볼 겁니다. 간단하게. 이론 문제는 좀 가볍게 여러분이 많이 풀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계산 문제는 좀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자, 179쪽 29번을 볼게요. 이 두 바닥에 178, 179는 하나만 풀 거예요. 29번만. 옳은 틀린 것을 골라라.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투자안에서 수능가 0보다 크면 반드시 내부 수익률은 요수율보다 크다. 맞죠? 단일한 투자안에서 요리되면 요리되고 요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수은연가법은 반드시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수은연가법이 제일 우월하다 그랬죠. 그 말은 수은연가법이 투자자의 부에 가장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은연가법을 이용한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된 할인율은 할인율 아까 요구 수익률이었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이론적으로 수능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죠. 5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드는? 1로 만드는. 그래서 5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꾸 어렵다고. 이 단어는 어려운 거 맞아요. 이 단어는 분명히 어려운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문화수업 좀 막으니까요. 180쪽으로 볼 겁니다. 180쪽에서는 32번을 볼 거예요. 32번은 감정평가 문제인데 재금 문제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죠. 1번 기억입니다. 유출현가 4천만원, 유입현가 5천만원, 수익성은 0.8이다. 맞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수능가는 유입현가 나누기 유출현가라 그랬죠. 유입현가 빼기 유출현가, 유입현가 나누기 유출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성은 유입의 수치를 나눠야 돼요. 그럼 유입현가 얼마냐? 이 문제 유입현가는 5천만 원입니다. 나누기 4천만 원. 요 계산하면 1.25가 나옵니다. 0.8이 아니고 반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 틀렸습니다. 내부 수익은 투자적으로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의 수년가를 뭘로 만드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성을 1로 만드는. 틀렸죠? 이것.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법에서는 요 수율을 사용하지만, 아까 재투자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와 얘는 뭘로 할인한다? 야는 뭘로 한다? 내부 수익률 자체로. 재투자든 처음이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사용하고 수능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재투자든 아니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 내부 수익률법, 수능가법, 수익성지법은 할인연금 맞죠? 요거 세 개가 지금 할인법이잖아요. 맞는 겁니다. 미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소를 비교하여,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소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미음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냐고? 네, 그래요. 너무 어렵게 느꼈던 거라 실제로 요게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34번도 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가도 달라질 수 있겠죠. 2번.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경우 수은연가법과 수익성 지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 단일한 투자는 같은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는 요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수은연가법은 가치가산 덧셈이 가능하나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은연가법만 가치가산 덧셈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여기에 A 투자하면 수년가가 100이에요. B 투자하면 수년가 200이에요. 그리고 두 군데 투자하면 수년가 얼마죠? 300이죠. 얘는 뭐냐? A 투자하면 수익률이 10%예요. B 투자하면 수익률이 20%예요. 두 군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30%인가요? 네, 그러려고 그랬지. 이름 곤란한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에 뭐가 나오죠? 중간이 나오잖아.
평균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10, 20 사이에 있는데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 지금은 투자 규모 알아야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을 보면 이걸 계산한다. 얘는 바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가치가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이고요. 네 번째 재투자율 가정에 있어서 순현가법보다 내부 수익이 합리적이다. 틀렸죠. 계속 말했죠. 뭐가 우월하다 그랬죠. 순현가법이 우월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투자 분석을 할 때 이거의 결과와 요거의 결과가 다를 때 요 결과를 따르는 게 유리하다 이 뜻이에요. 요게 더 여러분의 수익을 높은 걸 판단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의 짧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결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회수기간에는 말은 수익이 높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요. 여러분이 원룸을 샀는데 이거는 투자한 돈이 10년 만에 돌아와. 그런데 아파트를 샀더니 투자 돈은 20년 만에 들어와. 그러면 원룸이 더 유리한 거죠.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182쪽에 6번만 풀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이론 문제는 제가 버릴 겁니다. 아셨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182쪽에 왜 반복되니까 그래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거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36번에 1번 봅니다. 36번 봅니다. 틀린 것은 1번. 투자 금액과 매개적 수익이 동일한 이거는 30번 1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투자의 경우 초기 현금류입이 많은 대안이 후기 현금 많은 대안보다 내부 수익이 높다. 뭐 말인지 모르겠죠? 자, 사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1,000원을 투자합니다. 1,000원을 투자했는데 얘는 어떤 거냐? 처음에 1회차에 수입이 많이 돌아요. 근데 뒤에는 수입이 작게 돌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이게 처음에는 800 들어오고 두 번째는 200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아셨죠? 그 다음에 똑같이 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 똑같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200이 들어오고 뒤에 800이 들어와요. 자, 이 둘에서 보면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 투자 금액 1,000 똑같고 들어오는 돈도 1,000 똑같아요. 1,000 아시겠죠? 그러면 회계적 수익도 동일하죠? 그런데 좀 먼저 들어오고 좀 뒤에 들어오고 차이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여기 말하는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00, 200 하여튼 얼마 들어와요? 1,000. 200, 800 하여튼 얼마 들어와요? 1,000. 먼저냐한테는 하여튼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에 시간을 생각하지 않은 회계적 이익률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요거는 시간을 생각하죠. 시간을 생각하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금액 큰 걸 얘는 할인이 조금만 되죠. 1년 할인하면 되잖아. 얘는 할인을 몇 년 해야 되죠? 5년 해야 되죠. 할인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돈이 들어와도 1년째는 할인을 조금만 하는데 5년째 할인을 많이 하니까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게 좀 더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생각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기에 유입이 많은 대안이 후기에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내부 수익률이 높다. 시간 관점으로 보면 여기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할인 관점이니까 올라오도 돼요. 예, 이런 거 시험장에서 요렇게 생각해서 문제 못 풀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푼다니까.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넘어갑니다. 2번. 독립적인 단일 투자에서 수령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은 반드시 1보다 작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일한 투자는 같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3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면 부채 갚는 1보다 크다면 순영업으로 부채를 갚고 남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4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경우 순행가법과 내부 수익의 선택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뭘 선택한다? 4번이 눈에 보이죠? 네, 그럼 되는 거예요. 1번이 아리까리 3번이 아리까리 할 수 있지만 나에게 4번이 눈에 보이시면 되는 거라. 아셨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옳고는 빨리 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여러 투자은의 투자 우선이 결정할 때 순행값과 내부순위를 어느 방법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순행값법을 적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이론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184쪽으로 볼게요. 184쪽에 자 40번 봅시다. 40번 요거 앞면 있어야 되는데 맞죠? 기억나죠? 이때 주의할 거는 투자 금액은 1,000,000원인데 들어온 돈이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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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원 5회째를 7천 하면 안 돼요. 5회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 더하기 6,000 이해하시겠죠? 1,000 더하기 6,000 1,000은 1,000 이게 포함해야 돼요. 6,000은 일시불에 따로 이해하시겠죠? 요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시도록 하고 오른쪽에 41번 42번인데 41번을 저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쌤 41번은 꼭 알아야 됩니까? 네, 꼭 알아야 됩니다. 41번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왜? 간단하니까 그래요.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는데 순행값과 내부수익을 수익수익을 각각 구하라. 할인율 요수율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투자 규모는 첫 번째 보니까 초기 5천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 1년 후에 6,615입니다. 1년 후에 됐죠? 이때 이게 순행가는 얼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순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할인을 해야 됩니다. 됐죠? 얘는 유출 현가 아시겠죠? 그럼 얘를 할인해야 돼요. 할인해야 유입현가가 나와요. 할인현가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보세요. 5%죠? 0.05 1년이면 한 번, 만약에 3년이면 세제곱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6,615 나누기 1.05 하는 겁니다. 6,615 나누기 1.05 계산했나요? 자, 계산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은 6,300이 나오나요? 아마 6,3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게 뭐냐? 요게 유출현가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요게 유입현가예요. 이제 우리는 얘를 뺍니다. 빼면 뭐가 나오죠? 순현가가 나오죠. 순현가 빼면 1,300입니다. 나누면 6,300 나누기 5,000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계산 있어야 되는 거예요. 6,300 나누기 5,000 합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1.26 이렇게 나온다네요. 1.26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하러 답은 거의 나오지 않나요? 정답 오면 끝난 거죠. 자, 이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할만하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런 계산 문제를 버리면 안 됩니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뭘 할 거냐면은 내부 수익을 할 거예요. 내부 수익은 제가 하는 식으로 합니다. 투자 금액 5,000 1년 후에 6,615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이렇게 나올 거예요. 투자 규모 5,000이고 6,650에서 투자 규모를 빼요. 5,000을.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나오죠? 1,615가 나오죠. 수익 1,615에다가 5,000을 나누어요. 계산기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그냥 1,615에다가 5,000을 나누세요. 계산기. 그럼 얼마 나오죠? 0.33 323 그럼 이거는 뭐냐? 32.3%가 내부 수익이래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IRR 내부 수익의 30.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을 이렇게 눈에 익히시고 앞으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옵니다. 쉬우면서 잘 나와. 이런 걸 버리면 안 돼요. 계산하고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42번을 집에서 푸십니다. 41번하고 똑같습니다.
41번이나 42번은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여러분이 푸세요. 여러분 푸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냐면은 아까 그 1년, 2년, 3년째 3,000, 3,100, 3,200 기억나나요?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43번이 해보고 하면 되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43번은 시험장에서는 풀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42번은 꼭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4번. 반갑죠? 반갑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맨 끝에 1420을 120 플러스 130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아시겠죠? 말 안 하고 싶어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45, 46이에요. 얘는 45, 46은 얘는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느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떤 걸 풀까요? 45번을 풀겠습니다. 제가 45번을 풀 때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46번을 풀어보세요. 해봐야 됩니다. 자, 45번은 뭐냐? 자, 두 잔이 A, B, C, D 4개의 두 잔이 있습니다. A 두 잔은 300만원, B 두 잔은 630만원. 자, 여기서 우리 뭘 하느냐 하면은 네모칸 뭡니다? 할인율이 몇 프로죠? 5%입니다. 요거에다가 1.05를 나누면 유의백이 나오겠죠? 그죠? 유의백 나옵니다. 그러면 요 600 나누면 얼마 나오면 600 되죠? 그러면 요렇게 빼면 우리 뭐 나오죠? 수익가잖아요. 수익가 얼마 나오죠? 300이죠. 요렇게 나누면 뭐가 나오죠? 수익성 지수죠. 얼마 나오죠? 2. 앞에는 이렇게 해서 끝났죠. 그 얘는 A 하나 있어. 이게 몇 개 더 있죠? 3개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45, 46분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려. 왜? 얘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얘는 몇 개 해야 된다고? 4개 해야 돼.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45, 46을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빨리 풀어져요. 그래서 시험장에는 얘를 풀면 안 됩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B 계속 합시다. B 투자 규모 100. 1년 후에 315. 315 나누기 1.05 하면은 300 나오죠? 자, 300에서 100을 뺍니다. 수년가 200. 나눕니다. 수익성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C 봅니다. 투자 규모 100. 1년 후에 420이 나옵니다. 나누기 1.05 합니다. 400 나오죠? 빼면 수년가 300. 나누면 수익성 지수 4. 그 다음에 마지막 T 투자 규모 100. 그 다음에 262.5 나누기 1.05 합니다. 252죠. 250 마이너스 100 하면 수년가는 150. 수익성은 2.5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기를 봅시다. 1번부터 차례대로. 1번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 A와 C의 수년가 같나요? 같죠? 2번 수년가 가장 작은이다. 수년가 가장 작은 T 맞죠? 제일 작잖아요. 그 다음에 C의 수익성은 4다. C의 수익성은 4다. 맞네요. 4번 수익성은 C, B, A, D C, B, A, D C, B, A, D 수익성 유주와 큰수 수익성은 보자 C, B, CBDA죠. CBDA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총 투자비가 300만일 때 A만 수행하는 것보다 BCD 자 무슨 말이냐면은 300만 있으면 A만 투자해도 되고 BCD 3개 투자해도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A만 투자하면 수익가 얼마 나타나요? BCD 3개 하면 수익가 얼마 나오죠? 600이 넘죠.
60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A 똑같은 투자 규모로 볼 때 A 하나보다 BCD 세 군데 투자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45번을 푸는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계산을 빨리 한다면 시간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보죠. 그래서 가급적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하튼 46번은 여러분 집에서 풀어보고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요약집 107쪽입니다. 자, 107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107쪽에 보면 어림셈법이라는 게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림셈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어림셈법과 이 둘을 순행가법을 할인법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는데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해 볼게요. 어림셈법과 앞에 했던 할인법의 차이는 뭐냐? 자, 여러분이 큰 규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형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500억짜리.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매달 50억씩 들어와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걸 600억에 팔았어요. 자, 이거 금액도 좀 크고 기간도 길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룸을 하나 샀어요. 원룸 8억짜리 샀어요. 원룸이 8억 정도 하는 원룸 샀어요. 이게 임대료가 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들어와요. 이해하시겠죠? 이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투자금액 8억, 1년 임대료 3천. 괜찮네. 이런 느낌. 그게 뭐예요? 자, 근본 차이는 뭐죠? 화폐의 시간을 고려한다. 화폐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동산에 두 가지 소득 있죠. 임대소득과 처분소득 모두 고려한다. 요거는 첫대 임대소득만 고려한다. 그 차이. 그게 우리 교재 107쪽 보충학습에 봅니다. 어림셈법 밑줄 보유기간의 운영수지만 고려한다. 2번 할인하지 않는다. 화폐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로 소규모에 적용한다. 밑줄 오른쪽에 할인법 1번 밑줄 보유기간 동안 운영수지뿐만 아니라 처분소득도 고려한다. 2번 할인한다. 화폐의 시간을 고려한다. 밑줄 대규모 부동산을 적용한다. 밑줄. 자, 차이점 구분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할인법은 배웠고요. 이제 어림셈법 배웁니다. 어림셈법은 뭐냐? 대충 요쯤 내면 투자할 만하다. 그 가볍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어림셈법인데 어림셈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수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제가 뭘 할 거냐면은 107쪽 위에 있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는 성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 빼고 얘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조소득 성수라고 합니다. 얘 가져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순소득 성수라고 합니다. 얘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게 뭐냐? 세전현금 흐름 성수라고 말해요. 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 그게 세후현금 흐름 성수라고 합니다. 자, 성수는 4개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계산한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수법의 성수는 전부 다 분수 공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농담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수네 집은 반지하라 그래요. 즉 얘가 밑으로 와요. 조소득이 밑으로 옵니다. 순소득이 밑으로, 세전현금이 밑으로, 세후현금이 밑으로. 분자에는 투자에 들어갑니다. 얘 둘은 총투자가, 밑에 둘은 지분투자가 들어가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조는 조분의 종, 수는 순분의 종,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외워야 돼요. 자, 이제 해봅시다. 조는 조분의 종, 수는 순분의 종,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자, 외우는 요령은 말한 게 밑으로 갑니다. 말한 걸 밑에 내우고 한 글자면 위에도 한 글자, 두 글자면 위에도 두 글자. 됐나요? 다시. 조는
조분어 종, 수는 순분어 종,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우는 세우분의 지분. 외워야 됩니다. 다시. 초는 조분어 종, 수는 순분어 종,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우는 세우분의 지분.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건 이 성수는 회수기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효소득이 5천만 원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억이야. 원룸에. 10억 투자했더니 5천만 원 나왔는데 요렇게 나누면 요거죠. 총 투자액 10억에서 조소득 5천만 원 넣으면 20년 나오죠. 이걸 투자한 날에 돌아오는데 20년 걸린다 이 뜻입니다. 요렇게 나누면 요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순용소득이 만약에 4천만 원이에요. 10억 나누기 4천만 원 하면 25년 나와요. 즉 순소득 하면 투자한 돈이 25년 만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수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는 왜 그러면 왜 달리 하느냐? 자, 우리가 밑에는 지분 투자로 나눈단 말이에요. 10억 중에서 대출이 4억, 내 돈이 6억이에요. 6억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왜 지분으로 나눕니까? 이거는 당연합니다. 요거는 총 투자에서 총 수입이에요. 여기는 부채 서비스 은행 무수를 뺐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세전 세우는 내 소득이야. 지분 소득이야. 그러니까 지분 투자로 나눠야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분 투자에서 세전을 나눕니다. 요렇게 요것도 그렇게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해 못해도 됩니다.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조는 조분의 종, 수는 순분의 종,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우는 세우분의 지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역수관계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둘은 역수관계라고 말했잖아요. 조소득 성수 역수가 뭐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 역수가 뭐냐면은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그 다음에 세전성수 역은 뭐냐면은 지분 배당률이에요. 세후 현금 성수 역수가 뭐냐면은 세후 수익률이에요.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옵니다. 책을 찾아서 조, 총, 순, 종합, 세전, 지분, 세후, 세후. 앞에는 내가, 뒤에는 여러분 조, 총, 순, 종합, 세전, 지분, 세후, 세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쌤, 대충 왜 적으세요? 요약집에 있잖아. 아시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총자산 회전율. 다시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환원율. 다시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선생님, 여기에서 회전율, 환원율, 그다음 배당률, 그다음 수익률이 뭔데요? 비슷한 거예요. 깊게 말할 수가 없어. 비슷한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이 둘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은행에 10억이라는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현수막에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은행에 정기 예금 1.5% 수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살짝 찍어놔서 세전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1.5% 계산하니까 여러분이 1년 이자 얼마 나와야 되나? 1,500만 원이 나와야 돼. 그런데 실제로 내가 통장에 찍힌 걸 보니까 1,450만 원이 통장에 찍혀. 은행에서 따졌어. 왜 50만 원 작냐고. 그래서 이게 세전이래. 세후, 즉 이자 관계되는 은행 세금을 뺐더니 요게 들어온대. 요 차이가 요게 배당률 1,500만 원이고요. 요게 수익률 1,450만 원이에요. 좀에 다르지만 얼쭉 비스무리하죠. 그런 차이예요. 요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률 비슷한 거, 회전율, 환원율, 수익률 이런 것들은 수익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말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보고 요걸 암기하면 됩니다. 이제 자, 요런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시험을 잘 꼭 외워야 돼요. 조, 총, 순, 종합, 세전, 지분, 세후, 세후. 요게 우리 교재 1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08조에 갑니다. 108조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수익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 이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이에요. 이거는 뭐냐? 자, 우리가 T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100억의 부동산은 이게 뭐냐? 총 투자액입니다. 그런데 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은행에 빌린 돈이 얼마냐 하면은 60억이에요. 내 지분이 40억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첫째 대부 비율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비율도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 부채 비율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때 대부 비율은 뭐냐? 전체에 대한 빌린 돈의 비율. 이 문제 같으면 100분의 60입니다. 그러면 100분율로 나타나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죠? 60%입니다. 지분 비율은 뭐냐? 전체에 대한 내 돈의 비율이에요. 이 문제 같으면 100분의 40. 몇 프로죠? 그러면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헷갈릴 게 없잖아. 전체에 대한 빌린 거, 전체에 대한 내목. 간단하죠? 문제는 뭐냐?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잘 쓰이느냐? 잘 안 씁니다. 얘는 지렛대과에서 저번 주 기억나죠? 지렛대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얘는 뭐냐?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요게 부채 비율이에요. 즉 이 문제 같으면 40분의 60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 자, 4분의 6. 소수로 1.5. 몇 프로가 되죠? 150%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은 게 아니에요. 쌤, 어떤 게 많이 쓰입니까? 대부 비율이 많이 쓰입니다. 자, 따라할게요.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LTV. 우리 LTV 디테일 하잖아요. 그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 아리까라면 요거예요. 요건 언제 쓰느냐? 지렛대효과에서만 써요. 전문가들이.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108조 위에 있는 공식이 그걸 말합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저당, 부채 이런 개념이고 제가 얼마나 친절하냐 밑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관계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걸 말하죠.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 50% 되는 건 T를 그리면 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대부 비율이 50%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항상 T를 그리세요. T를. 전체는 항상 뭐죠? 100. 빌린 돈이 몇 프로죠? 50%. 그럼 내 몫은 얼마겠죠? 요게 부채 비율이에요. 5분의 2, 5분의 5. 숫자 얼마죠? 1. 그럼 몇 프로 되죠? 100%.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죠. 그게 밑에 보충하서의 표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모르면 T를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식 하나 있는데 부채 감당률 별표. 부채 감당률은 분모는 뭐죠? 부채 서비스. 분자는 순영업 소득. 이게 어려우냐? 진짜 간단한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눕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부채 감당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와 요걸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부채, 별거 안 해요. 요게 부채 감당률.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원룸에서 순영업소득, 임대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대출해가지고 은행에 갚아 나가는 원금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거와 요게 몇 배 차이 나죠? 3배죠. 나는 벌어가지고 부채 서비스 3배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부채 감당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109쪽에 가시면 채무 불이행률이 있어요. 요것도 동그라미 해놓고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분모에는 뭐죠? 유효 조소득. 분자에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요거는 뭐냐? 요 조소득으로 요게 얼마나 차지하는 확인하는 거예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그래서 사실은 부채 감당률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부채 감당률이 조금 더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이다라는 정도만 봐놓고 이론적인 거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열심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0쪽입니다. 190쪽인데 자, 47번을 볼 거예요. 쌤 어려워요? 안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190쪽에 47번인데요.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요 내용을 요걸 외워서 써먹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 쌤 안 할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사례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론 문제도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0쪽에 47번을 볼 건데 이거 몇 회인지 볼게요. 작년 문제죠. 여러분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지금 물어본 게 뭐냐? 순소득 성수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소득 성수는 분모에는 순영업소득이죠. 그죠? 분자에는 뭐죠? 총투자.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라. 문제 볼게요. 총투자에 자, 네모칸 해봅니다. 총투자에 얼마죠? 만 원이죠. 1억인데 만원 떼고 그럼 만만 합시다. 됐나요? 순영업소득을 하면 되는데 자, 거기 네모칸 오른쪽에 봅니다. 유효 총소득 얼마입니까? 1000. 밑에 왼쪽에 영업경비 얼마죠? 500. 자, 볼게요. 유효 총소득 얼마라고요? 이거 얼마나? 1000. 영업경비 얼마라고요? 빼면 뭐가 나오죠? 500이 뭐죠?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이 500이라고. 만 나누기 500 하세요. 얼마? 20. 이게 왜 어려울까? 자,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인데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안 하는 거야. 이게 어렵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쉽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매번 말했던 게 뭐냐?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어려운 게 쉽게 나오기도 하고 쉬운 게 어렵게 나오기도 해. 여러분 내일에 투자 감정평가를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죠. 투자 감정평가가 15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투자 감정평가만 하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는 쉽게 나와. 5개는 어려워. 5개를 안 하면 돼. 그런데 요걸 날리니까 합계가 안 되는 거야. 다시 어렵다고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외워서 이거 이론 문제 풀고 이렇게 쉽게 나오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버리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이론 문제예요. 두 바닥이. 그런데 이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49번이에요. 그래서 49번은 시험장에 너무 못 풉니다. 49번 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순영업이 세전보다 크다. 자, 요겁니다. 여기 볼게요. 순영업과 세전. 순영업에다가 부채 서비스만 빼면 세전 나오죠. 그러면 요거보다 당연히 크겠죠. 물론 얘도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래서 순영업이 크다. 이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3번은 뭐냐면 2번 3번은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 둘을 비교할게요. 볼게요. 조소득이 커요? 순소득이 커요? 그죠? 조소득이 큰데 분모가 크면 이 둘에서 분자는 똑같잖아. 분모가 크면 요 둘 중에서 반대로 얘가 커져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 세전이 커요? 세후가 커요? 세전이 크잖아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얘는 이게 성수는 반대로 이게 커져버려요. 그게 2번 3번입니다. 2번 순소득성수가 조소득성수보다 크다. 3번 세후성수가 세전성수보다 크다. 4번 5번은 또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얘 역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수법에서 얘 둘에서 얘가 크잖아요. 그럼 얘 둘에서는 얘가 커요.
왜? 역수니까. 이 둘은 역수니까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얘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커져요. 그러면 4번이 요거예요. 4번 총자산회전율이 종합자본환율보다 크다. 5번이 요거예요. 근데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잖아요. 지분배당률이 세수율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반대로 돼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할만 합니다. 이런 푸시고 넘어갑니다. 자, 192, 193쪽에 문제가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중에 한 2개만 제가 풀 건데요. 이게 여러분이 192, 193은 이론 문제인데도 계산을 섞어놓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 바닥에서는 제가 52번을 풀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52번을 풀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정답은 쉬워요. 근데 문제 풀면 어렵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뭘 물었죠? 부채 감당률 짜봅시다. 아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에서 부채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식을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1번은 뭐냐?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분모에 부채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분자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1000만원, 부채 서비스가 500만원. 자, 나눕니다. 부채감독 얼마 나오죠? 2. 그러면 부채감독 2 맞다,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2번. 순영업소득이 3천만원이고 총투자 6억이면 종합자본환원율은 5%다. 자, 여기에 종합자본환원율이 나오네요. 이게 뭐냐? 여기 나오는 요거 종합자본 요겁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에 대한 순영업소득이에요. 왜? 순소득이 소득의 역수니까.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총투자액이. 총투자에 대한 순영업, 분자에는 순영업소득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 보면 순영업소득이 3천만원, 그 다음에 총투자가 6억. 그러면 3천만원 나누기 6억 합니다. 얼마 나오죠? 0.05에서 5% 나옵니다. 3번. 총투자 5억, 은행 2월 대부분 자본. 자, 이거는 T를 그려야 됩니다. 우리 배운 대로 T 그리시면 총투자액 요쪽에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2억 대출 받았다. 대출이 2억입니다. 그러면 내 지분이 얼마일까요? 3억이겠죠.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을 물었잖아요. 전체에 대한 요거 5분의 3. 이해하시겠죠? 5분의 3. 5분의 3이니까 60% 맞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같은 게 나오잖아요.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순소득 성수와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나왔죠. 이 둘은 무슨 관계 있죠? 역수입니다. 역수는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몰랐구나. 이름 곤란한데. 역수는 곱하면 1이 나옵니다. 5 곱하기 0.2 하세요. 1 나오나요? 땡큐. 넘어가면 됩니다. 역수관계가 1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 어떤 투자안에 순소득 성수가 커지면 자본의 수 기간은 커집니다. 순소득 성수라는 말과 자본의 수 기간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순소득 성수라는 말과 자본의 수 기간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크면 배수 기간도 커지고 성수가 작아지면 배수 기간도 작아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53, 54를 꼼꼼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른쪽에 56번을 풀 겁니다. 55번은 여러분이 하고 56번을 풀 건데요. 이 56번은 여러분이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너무너무 쉬워요. 자, 왜 그러냐면 56번 같은 것들 문제를 푸는데 이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3번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2번만 먼저 볼게요. 부채 서비스는 매월 또는 매년 지불되는 이자 지입을 제외한 원금이다. 부채 서비스는 원금 플러스 이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자를 제외한 원금이래. 정답 몇 번? 2번. 끝. 어려운 게 있어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난이도 하예요. 그러니까 3번 어려운 거 맞아요. 3번 질문 어려운 거 맞는데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정답이 2번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정답 2번 찾았고 나머지를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이 부채의 몇 배이냐를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예요. 순영업이 3천, 부채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이 부채의 몇 배냐? 3배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1번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지문은 이게 1번이고 3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은 우리 이 배운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을 건데 여러분 우리 환원율 구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죠. 시, 조, 두 그리고 뭐다? L, 부 이러면 안 되는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환원율 구하는 방법 시, 조, 두, L, 부 이런 표정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오래된 거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시조, 두, 엘부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요약집을 보신다면 몇 쪽에 있느냐면 요약집에 보시면 169쪽에 있습니다. 169쪽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밑줄 꺼져 있을 거예요. 시, 조, 두 넘겨서 L, 부 밑줄 꺼져 있죠? 안 했나요? 169 안 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1. 시장 추출법 2. 조성법 밑에 3. 투자결합법 넘기고 4. 에루더법 5. 부채감당법 안 했나요 옛날에? 네, 이해합니다. 오래돼서 기억 까먹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환원을 구하는 게 시조, 두, 엘, 부예요. 부가 뭐냐? 부채 감당법인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공식이 부, 저, 저예요. 이거 다시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자 부저인데 부는 뭐냐?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 곱하기 저당 비율이에요. 이게 부, 저, 저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뭘 구한다? 환원율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옵니다. 문제로 돌아오셔서 3번 봅니다. 부채 감당률이 2 곱하기 그 다음에 저당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부 비율이 50%,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이 50% 0.5 곱하기 그 다음에 저당 상수 0.1 이걸 곱하면 환원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0.1 나오죠. 그래서 0.1 나오잖아요. 0.1 소수로 0.1이니까 10% 그래서 환원율은 1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끔에 툭 튀어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이 부채를 감당에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4번에서 부채하면 1보다 작다는 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요거보다도 요게 커요. 그럼 요게 수치가 1보다 작게 나오겠죠. 분모 크니까 그 말은 버는 걸로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4번입니다. 5번 부채 대출 조건이 대출 기간이 재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채 감당이 높을수록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좋겠죠. 그걸 대출 조건으로 많이 집어넣을수록 대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57번인데요. 57번도 간평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셨죠? 간평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57번도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느냐 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왜 눈치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제 눈에는 답이 둘 중 하나로 바로 보여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세전 임금이 얼마죠? 자, 볼게요. 세전이 6천만 원이란 말은 6천만 원이란 말은 요게 플러스니까 위에도 플러스겠죠? 자, 그러면 조소득이 클까요? 영업경비가 클까요? 조소득이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거기 자료 중에서 영업경비 비율이 있어요. 경비 비율이 있어요. 얘는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의 비율이에요. 이게 거기 보시면 운영경비 비율 있죠? 요게 조소득에 대한 경비의 비율이에요. 근데 요게 경비가 요게만 1보다 크단 말은 경비가 더 크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왜? 세전이 플러스인데 위에 조소득이 영업경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이 수치는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1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 거다. 0.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눈에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3, 4, 5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이 공식과 이런 것들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요게 눈에 익었어야 돼요. 그러면 요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요런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인데 막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요령껏 푸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시겠죠? 요령껏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 이렇게 맞춰냅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 찾긴 하지만 이 깊은 내용으로 계산하면 어려워요. 자, 왜 그런지를 보면 자, 이 문제에서 총 투자 10억 나와 있고 자기 자본 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투자는 10억인데 내 지분은 6억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유효 조소득이 있어요. 여기다가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순영업 소득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전임금이 나오겠죠? 이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연해 봅니다. 세전임금이 얼마죠? 6천이죠. 밑에 부채 서비스 얼마죠? 그러면 순영업이 나오잖아요. 그죠? 순영업이 얼마냐면 더해서 1억이 되는 거죠. 됐나요? 1억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답은 거의 나와요. 이 정도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어본 게 영업경비 비율도 물었지만 또 뭘 물었냐면은 부채 감당률을 물었어요. 부채 감당률은 요거와 요걸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을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분모에는 부채 서비스, 분자에는 순영업 소득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부채는 순영업으로 감당한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아시겠죠? 완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1억 나누기 부채 서비스 4천만 원 합니다. 얼마 나오죠? 2.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해도 답은 나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부채 감당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 경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는데 맨 밑에 리얼에 보면 유효 조소득 성수 5 보이죠?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소득 성수가 5야. 이 조소득 성수는 공식이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의 비율이에요. 조는 조분호 총. 그러면 이 문제에서 총 투자가 얼마냐? 10억입니다. 얘 둘을 알면은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10억에다가 5를 나누면 얼마 나오죠? 2억. 요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억. 그러면 조소득이 2억이니까 1억 되려면 경비 어떻게 돼야 되죠? 1억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요 놈이 경비가 1억, 조소득이 2억 해서 요런 계산 얼마 나오죠?
0.5 나온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걸 시험장에 푸느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느낌적으로 감각으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이런 거 시험장에서 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T만 그릴 줄 알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아셨죠? T만 그릴 줄 알면 풀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58번 해야 됩니다. 59번은 꼽혀 하지 마세요. 요거는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9번은 꼽혀입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여러분 꼭 풀어보세요. 작년 문제 기억나죠? 작년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넘어갑니다. 61번하고 62번을 하고 싶어요. 저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느낌 보니까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대빵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61, 62는 꼽혀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눈길도 주지 마세요. 안 합니다, 우리. 이런 거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63, 64 이런 것들은 풀어볼 건데 63, 64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든 이제 한번 가볍게 다룰 건데 우리 배운 대로 얘는 푸시면 됩니다. 1번 수능가는 0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0보다 어때요? 작죠. 하면 안 됩니다. 수익성은 1보다 커야 되죠. 0.9니까 1보다 작죠.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저번 주에 요수율 계산할 때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2개 더하고 가치 상승을 뺍니다. 그러면 요수율이 나와요. 그러면 6에다가 5를 더하고 4를 더합니다. 거기다가 2를 뺍니다. 그럼 요수율이 얼마죠? 13 안 나오나요? 요거가 13이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 12, 요수율이 13. 이렇게 되면 투자가 기각이죠. 요구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 오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각입니다. 4번 회계적 이익률에 투자안의 이익률이 10%인데 우리 목표, 우리 예산은 15%가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하면 10%밖에 안 나와요. 기각이죠. 그 다음에 5번 우리 예산은 투자했던 돈이 7년 만에 돌아왔으면 하는데 더 빨리 수익이 높아서 5년 만에 돌아오는 게 있어요. 투자 오케이 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어렵다 그죠? 이런 게 좀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어떤 개념이냐? 6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자, 투자 규모는 얼마죠? 왼쪽에 1000 마이너스 1000이죠. 그런데 1년째 얼마 들어가죠? 200, 2년째 300, 4년째 400, 1, 2, 3 요거 합하면 얼마죠? 900이 들어왔죠? 그러면 투자한 것 중에서 이제 얼마만 들어오면 되죠? 100만 들어오면 투자했던 1000이 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3년차 보니까 4년차 보니까 300이잖아요. 그죠? 300. 그러면 이 100은 300 중에 3분의 1이죠. 그럼 기간도 보면 몇 분의 몇? 3분의 1. 1년에 3분의 1. 4개월. 3년 4개월이 답이야. 이걸 어렵다고 안 하면 어떡하자고. 그죠? 할만하죠? 자, 그래서 이 투자 파트라고 어렵다고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도는 끝났는데 기출문제 좀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안 풀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볼 건데 저번 주도 좀 봤나요? 저랑 같이? 저번 주 본 거 다음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 163쪽입니다. 여기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정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그만하시면 돼요. 163쪽부터 열심히 푸십니다. 163, 164, 165 다 풀어보는 거예요. 165쪽에 5번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문제집에 풀었던 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66쪽에 7번, 8번 꼽혀. 아예 하지 마세요. 7번, 8번 아예 안 할 겁니다.
물론 9월, 10월 달에 좀 생각해보고 요거에 가능성이 있다면 좀 한번 꺼내볼 거예요. 근데 가급적 이제 안 꺼내요. 이런 것들은 설명해도 시험에서 못 푸니까 버리는 겁니다. 7번, 8번 꽃표 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넘겨서 10, 11, 12 꽃표. 13번은요 해야죠. 안면 있죠? 채로 봤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면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70쪽 다 풀어야 됩니다. 신나고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빼는 거 하나 없이 다 풀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구마구 신나게 열심히 풉니다. 끝까지 쭉 넘어갈 겁니다. 자, 저랑 같이 188쪽에 21번을 볼 거예요. 쌤, 21번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할까요? 풀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푸는 이유가 188쪽에 21번을 푸는데 이게 풀이 과정이 있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풀이 과정이 없어. 여러분이 풀다가 열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걸 다룰 겁니다. 1번 봅니다. 1번 지분 투자가 6천, 세전연금이 300, 지분 배당률입니다. 1번은 지분 배당률이죠.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지분 배당률 요거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전연금. 모르겠으면 자 요약집을 요걸 옆에 요약집을 펼치세요. 몇 페이지 보느냐면 요약집에 120쪽인가요? 아닌데 107쪽이네요. 107쪽 딱 펼쳐놓고 자 여기 봅니다. 지분 배당률은 분모의 뭐죠? 지분 투자 분자의 세전 뭐이죠? 자 문제 봅니다. 지분 투자가 얼마냐? 이 문제에서 6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전연금이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요거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0.05 해서 5%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 은행에 4억 이런 거 T를 그리면 됩니다. T를요. 자 총투자는 모르겠지만 내 지분이 8억 그 다음에 은행에 빌린 돈 부채가 4억 그러면 이보다 총투자한 게 12억이겠죠. 그죠? 이때 물은 뭐냐 부채 비율을 물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요렇게 하면 부채 비율이죠. 요렇게 하는 게 부채 비율이라고 말했잖아요. 요 계산하면 8분의 4 2분의 1이니까 50% 나오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5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봅니다. 자본 환원율 이건 뭔 말이냐면은 종합 환원율과 같은 말입니다. 3번에 자본 환원율이라는 말과 종합 환원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자 아까 그 표를 봅니다. 종합 환원을 보세요. 분모는 뭐죠? 총투자. 분자는 뭐죠? 순영업소득. 그 외워야 된다니까 이걸 안 외우면 안 돼요. 이걸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만큼 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종합으로 총투자액 문제에서 보니까 총투자액은 보면은 3억이죠. 분모에는 3억. 분자의 순요금은 2,100만 원.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0.07에서 7% 나왔네요. 4번도 T를 그립니다. 아파트 구입의 총액은 4억이다. 총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 그러면 내 지분은 얼마일까요? 3억이겠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러죠? 지분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전체에 대한 지분. 뭐죠? 4분의 3이죠. 4분의 3. 몇 프로 나옵니까? 75% 나옵니다. 그 다음이 5번. 5번은 뭐냐면은 부채 감당률입니다. 자, 이거는 요약집 몇 쪽에 있느냐 하면은 108쪽에 있습니다. 108쪽에 부채 감당률은 분모에는 뭐죠? 부채 서비스. 분자는
순여금 이거 별표 꼭 외워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별표 암기하십니다. 자, 그럼 요거 맞춰볼게요. 문제에서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면은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 서비스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나 되죠? 2분의 1, 0.5가 되겠죠. 그래 이거 뭐라 그랬죠? 1.5 틀렸네요. 그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거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못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공부를 위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다 보면 이거에 대한 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나게 푸세요. 빼는 거 하나 없으면 다 해야 돼요. 194쪽에 봅시다. 194쪽 29번 같은 거는 자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해보시고 정 안 되면 버리시기를. 아까 제가 하지 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다 한번 풀어보시고 정 안 되면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하나만 풀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35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 풀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198쪽에 35번을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먼저 이게 리얼해 봅니다. 대출 비율이 몇 프로죠? 40%잖아요. 이건 생각합시다. 총 투자는 100인데 내가 은행에 빌린 대출 비율이 40%예요. 그러면 내 지분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60%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활용해서 지분 투자 금액을 알단 말이에요. 금액을 알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지분 투자액을 구할 건데 지분 투자액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분 배당률 공식을 사용합니다. 지분 배당률은 분모에는 세전 현금, 이거는 분모에는 지분 배당을 죄송해요. 분모의 지분 투자입니다. 혹시 반대로 기억수니까 분모의 지분 투자, 분자에는 세전 현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문제 볼게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 2.5%죠. 0.025입니다. 세전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순영업이 얼마죠? 2,100. 부채 서비스 얼마죠? 1,200. 요거 빼면 세전현금이 나오는 거죠. 뺍니다. 얼마 나오죠? 900만 원. 세전현금이 900만 원. 요게 900만 원. 그러면 지분 투자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900만 원 나누기 0.02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900만 원 나누기 0.02 합니다. 얼마 나오죠? 900만 원 나누기 0.025 하면은 3억 6천이 나오죠? 계산하면 요게 3억 6천입니다. 이 3억 6천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거죠? 요게 3억 6천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분 비율이 60%인데 이걸 금액으로 나타내면 3억 6천이 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이 총 투자 금액이 나와요. 이게 3억 6천 나누기 0.6 합니다. 그럼 6억. 이게 이 부동산의 가격이 그래서 이게 6억짜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시험에 풀 수 있느냐? 다시 말하지만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이론 문제는 대부분 풀어야 되지만 계산 문제는 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 딱 보는 순간 할 수 있겠다 하면 하세요. 근데 시간 많이 걸려서는 패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오늘 좀 어렵지만 다음 주는 어렵겠네. 쉬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더라도 복습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서요. 그렇게 해서 예복습 많이 하시고 안 되시면 언제나 편안하게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